여러분, 회사채 금리가 폭등한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 줄파산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좀비 기업은요, 벌어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채 금리까지 폭등을 하면요, 빚도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못 빌리니까 파산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채권 시장에서 이게 저신용 기업, 한계 기업이 돈을 빌리지 못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량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우량 기업 정도가 되면 AA-급, AA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AA-급이에요. A+입니다. 3년 만기 회사채 평균 금리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연입니다. 3.662%입니다. 연 3.662%면요.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 2.451%였거든요. 2.415%였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1.25%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심지어 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11일에는 813까지 올라갔습니다. 813까지.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말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날은요. 1.790%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2배 가까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량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우량 기업에 한해서. 우량 기업에 한해서 3.662%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투자 등급이 좀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BBB- 등급. 그럼 B 트리플 마이너스 등급이라는 여기는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말입니다. 9%가 넘었었어요. 9%. 9%면 연초가 8.318이었는데 지금은 9.509%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9.509%면 여러분 그만큼 저신용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자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안 그래서 벌어서 지금까지 빌린 원금이나 이자도 못 갚고 있는 판인데 지금 금리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춤주춤할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실제로 말입니다. 돈 빌린 거 보면 여러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하고요. 2022년을 비교해 보자고요. 순발행액을 보면 말입니다. 2021년에는요. 14조 8,733억 원을 순발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상환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연장하고 새롭게 발행한 액수를 말하는 건데 이 새롭게 발행한 액수가 14조 8,733억 원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전년 같은 동기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상환액은 21조 6,181억 원. 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순발행 규모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8조 4,527억 원. 무려 말입니다. 43.2%나 줄어들었습니다. 43.2%.
순발행이 43.2%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저신용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채 발행을. 이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자가 회사채 발행 시장의 어떤 금리가 뛸까? 뭐 지금 올라간 게 3.662%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2012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12년 7월 5일에 3.84% 이후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데는요, 여러분.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대출의 기본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3%가 넘어섰습니다. 3%. 지난 11일부터 3%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는요. 3.186%입니다. 3.186%.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 7월 11일이에요. 2012년이면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위기 시기절하고 지금 금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가 3.19%였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육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만큼.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협은 이제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제는 AA 등급 이상이 아니면 AA 등급 이상이 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회사채 발행을 해봤자 미매각이 굉장히 많이 터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발행액이 43.2%나 줄어들었으니까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A등급도 말입니다. 미매각이 일어났어요. A등급. AA등급이 아니라 A등급. NS 쇼핑. 여기는요. 3년물 900억 원 상당을 사전 청약을 받아봤습니다. 수요 예측을 했는데 200억만 들어왔어요. 700억 상당이 미매각이 일어났습니다. 700억 상당. 우리가 NS 쇼핑하면 금방 아는 데잖아요. 그죠? 농수산 쇼핑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다고 하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 에코플랜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용등급이 A-예요. 실제 회사채 발행을 1,500억을 하려고 했는데 1,080억 원만 주문이 들어왔어요. 1,080억 원만. 그러면 420억 원이 미매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이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채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한다. 기업의 실탄 확보가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 1 미만인 기업 비중. 1 미만이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 쉽게 말하면 벌어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이런 기업이 2021년 9월 말 현재 중소기업은 50.9%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대기업은 23.2% 대기업도 4개 중에 한 곳은요. 벌어서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 채권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채권시장에서도 지금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채권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저는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가 지표는요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옵니다. 예, 지표는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어떤 시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정도로 지표는 나빠요. 게다가 말입니다. 기업 부채는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업 부채가 2017년 1698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요 2361조 1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뭐 이게 700억 원 그냥 700조는 그냥 쉽게 넘었잖아요. 700조. 기업의 부채가 많고 좀비 기업이 점점 많아지면 기업들은 줄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파산할 수밖에. 저는요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저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살아날 겁니다. 바닥이 살아나서 소비 기업들은 조금 여유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거의 폭등 수준이잖아요. 게다가 대기업이 원천 기업이 납품가를 안 올려줘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냥 죽으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리 대기업들 괜찮을까요? 저는 원자재 대란이 아니라 원자재 값 때문에 기업들이 줄파산하는 저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도 많이 놀라는데요. 왜 놀라느냐. 원자재 값은요.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처럼 수출 중심 국가 그리고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요. 굉장히 커집니다. 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작은 단서가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야기 많이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